자, 안녕하세요. 자, 2020년 대전주고등학교에 입학할 신입생 여러분들을 일단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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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과 1년간 한국사 수업을 함께할 교사 권혁선입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진작에 한 2주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자, 이런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을 액면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마스크를 끼고 복면 가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한국사 수업입니다. 교과서 단원으로 따지면 전 근대 한국사 2의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 선사문화의 전개와 국가의 등장.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장 먼저 배우면 우리 선사시대라는 걸 배웠잖아요.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문자가 아직까지 발명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데요. 자, 선사, 즉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땠는지 자,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요 PPT 파일은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시작하기 전에 디딤 영상이 있습니다. 뾰족 그릇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뾰족 그릇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셔요. 여러분들 찍은 게 맞아요. 빗살무늬 토기죠. 이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동영상 내용이 일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즉 빗살무늬 토기하면 끝이 뾰족한 건데요. 왜 끝이 뾰족한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적합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우리 선생님이 빗살무늬 토기 끝이 뾰족한 거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에 불만이 있을지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수업 시간 처음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데 10에서 13페이지 교과서 내용인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1시간 안에 끝내래요. 과연 끝낼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굉장히 의문이지만 일단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해야 될 내용이 되죠. 소통해야 될 내용인데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할까?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그림이나 아니면 일기 형식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동영상으로는 일단 수업은 동영상으로 대체가 됩니다. 일명 거꾸로 수업이죠. 수업은 동영상으로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동영상을 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보시지 않고 오시면 한국사 수업을 하기는 실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 본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본시 학습 시간에는 그림이나 일기 형식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청동기와 철기 사용에 따른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역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 목표는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라는 게 그동안은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마치고 나면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사회 사용에 따른 사회 변화를 유물의 차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유물의 차이를 통해서. 그래서 시험 같은 걸 보면 유물 사진 보고 이게 청동기냐 철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알아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단 학습 목표는 정해보도록 했습니다. 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선사문화의 전개와 국가의 등장, 선사문화의 전개. 가장 먼저 아까 선사라는 건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먼저 선자니까요. 이 사자는 기록할 사자입니다. 기록 이전의 시대. 그래서 기록 이전의 시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역시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약 70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구석기인가? 자, 아시죠? 오래된 석기, 즉 도구를 가지고 역사를 나눴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인류가 우리 조상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도구는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중학교 때 많이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집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이 블랭크에 들어갈 거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되게 여기 쌤이 이제 음영 처리한 이 블랭크는 수업 시간에 쌤이 수업을 시작하면 퀴즈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퀴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한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음영 처리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퀴즈 문제로 나올 겁니다. 퀴즈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 하면 우리가 주먹도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주먹도끼죠. 주먹으로 딱 잡고 딱 찍거나 자르거나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끼가 되겠고요. 도끼인데 찌개와 주먹도끼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멀티플레이였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긁게, 밀게, 자르게와 같이 용도가 다양해지고 석기의 사이즈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도가 특화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작아지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 유물이 보다 더 발전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 등장하는 건 요 쓴배 찌르기입니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쓴배 찌르기죠. 사이즈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뗀석기에서 차츰차츰 작은 뗀석기로 만들어지고 용도도 분화가 되는데 요 쓴배 찌르기는 창이나 아니면 화살 모양이죠. 그죠? 창이나 화살 모양인데 찌르기인데 요 밑에 있죠. 맨 밑에. 요 밑에 부분. 요걸 쓴배라고 합니다. 쓴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막대기를 꽂아서 진짜 작은 석기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게 활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좀 큰 걸 가지고 만들었으면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주먹도끼나 찌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때요? 진보한 뗀석기가 되는 겁니다. 자, 쓴배 찌르기 구석기 시대 거의 후기에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먹도끼나 아니면 자르개나 아니면 쓴배 찌르개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회가 없이 어중이 떠중이 떠돌아다닙니다. 같이 그냥 뭉쳐서 다녔는데 요 사회를 보고 우리가 무리사회라고 부릅니다. 무리사회. 우리 아침에 등교할 때 일로로 쭉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걸어오죠.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조직이 없이 전주고등학교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무리사회입니다. 무리사회. 그 다음에 또 이동생활을 했고요. 먹이 찾아 산만리 하는 거죠. 먹이 찾아 산만리를 했고요. 먹이 찾아 산만리를 하는 무리생활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동굴이나 바위 위에 거주를 했고요. 바위 그늘에 거주를 했고요. 이따 보면 동굴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쯤 되면 그래도 좀 진화를 해가지고 집이 등장하는데 그 집은 막집입니다. 문자 그대로 막집은 어때요? 막국수 그러는 것처럼 막 비벼 먹으면 막국수죠. 막 만들었다 그래서 막집입니다. 아직까지는 계급은 무슨 사회입니까? 평등사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우리 구석기 시대 마쳤습니다. 구석기 시대. 이제 우리 고등학교 책은요. 고등학교 책은 구석기나 신석기나 고대사회, 고려사회,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왜? 근현대사 비중이 그만큼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근현대사를 별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를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알게 하다 보니 교육과정이 이제 전 근대의 역사는 비중이 좀 작습니다. 오히려 중학교 때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내용 정지 심화학습입니다. 자, 우리 구석기 시대는 대개 기후적으로 볼 때는 무슨 시대였냐면 빙하기 시대였습니다. 빙하기 시대. 여기 약 1년 전, 1만 년 전 이후에 간빙기가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제4 간빙기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4 간빙기. 제4 간빙기고요. 마지막 이제 어때요? 구석기 시대 빙하기였죠. 요 빙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마지막 구석기 시대가 요 빙하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구석기 시대 하면 빙하기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요 간빙기였죠. 간빙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구석기 하면 주로 빙하기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직전이 바로 뭐였기 때문에 빙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의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석기 시대 때는 빙하기였다. 라고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빙하기 시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빙하기가 끝나고 약 1만 년 전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 자, 그러고 여기 보면 그 구석기 시대 유적지들이 있는데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동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평양 상원에 있는 검은모로 동굴입니다. 이 산 중턱에 있죠?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중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루뭉 동굴. 얘는 이제 충북 단양이죠. 얘도 역시 높은 곳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 곰입니다. 곰.
거의 그대로 출토됐고요. 여기 보니까 사람 뼈도 출토됐네요. 흥수화입니다. 흥수화 약 한 2만 살 정도 먹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토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이 흥수화의 동영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흥수화를 복원해 놓은 그림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빙하기가 끝나면서 서서히 어때요? 기운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잔석기가 등장하랍니다. 잔석기. 요 이제 요 뭐 같아요? 이거? 그쵸. 뼈반 낚시입니다. 낚시. 그런데 낚시를 뼈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지 못하고 요건 돌. 얘는 뭐예요? 뼈로 만들었죠? 뼈로 해가지고 이음도구로 해서 뭘 만든 겁니까? 낚시로 만들었어요. 이처럼 이제 석기를 갈아서 굉장히 작게 만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데요. 아무튼 요처럼 굉장히 작은 석기가 등장했다 그래서 잔석기 시대, 얘를 중석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중석기 시대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뭐가 등장합니까? 신석기 시대가 등장하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